자, 체벌 쪽의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체벌할 수 있느냐. 이게 맨 처음에 논쟁은 뭐로 되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갖다가 체벌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자녀니까 부모가 체벌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전환이 되었던 건데요. 한때 이게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 수 있겠느냐. 이 체벌을 금지시켰더니 도대체가 선생의 교육권,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쟁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부모 쪽으로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갖다가 체벌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진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체벌을 많이 당했던 그런 세대거든요. 진짜 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한 8살 때쯤인 것 같아요. 8살 때쯤이었는데 제가 그 학교 계단을 친구 녀석이 저를 갖다가 때리고 두두두두 뛰어 내려갔는데 제가 막 뛰어 내려가다가 무엇을 했냐면 그 친구가 내려가는데 너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신발 주머니인가 뭔가 그거를 뭐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던 걸 던졌던 것 같아요. 던졌는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근데 저희 반 선생님도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라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뺨을 갖다가 제가 한 5땡가를 맞았던 것 같아요. 뺨을 맞고 마지막 뺨을 딱 맞았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저는 그때부터 키가 작았거든요. 얼마나 작았겠어요. 팍 하고 맞고 제가 저쪽 구석으로 날아가가지고 콱 하고 처박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쩌냐면 제 아직도 기억이 그게 구석으로 샥 날아가가지고 퍽 하고 처박혔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직도 진짜 기억이 나요. 8살 때 일인데 벌써 30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체벌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냥 가버렸거든요. 때리고 나서. 저희 때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제가 정말 그럼 맞을 만한 일을 했느냐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위화력은 충분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조그만 아이가 진짜 큰 선생님한테 성인한테 맞아가지고 뺨을 맞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진짜로 탁 구석에 처박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엄벌주의에 가까운 거죠. 너네들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혼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공포심을 주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교사의 권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던 것인데 이게 과연 교육적인 목적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거 외에도 매를 맞은 적도 진짜 많은데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자면 과연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선생님에 의한 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은 금지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체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수단으로 체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생각해 보자면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독립적인 개인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잖아요. 스스로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 개인을 뭘 할 수 있냐면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그 개인의 생명과 신체 내지는 신체에다가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목적과 수단이 저는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옛날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을 만드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어느 정도의 가치 훼손을 일으킨 자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자유의 제한이 폭력적인 데까지도 허용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의 목적은 독립적인 개인을 만드는 데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허용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부모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부모는 자녀를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체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랑의 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사하고 부모가 그런 점에서 같은 지점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사랑의 매를 들었을 뿐인데 그게 아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둘 다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요즘 아이들 그래서 버릇없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버릇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존재도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상태에는 교사와 부모의 통제와 부모와 그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하겠지만 이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독립적인 개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체벌이 부모라 하더라도 전면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민법에서 뭐가 있냐면 자녀 징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 징계권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와 아동을 갖다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이런 훈육이 자녀 징계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녀 징계권을 삭제했으니까 그러면 훈육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개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아직 자녀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면 이런 거는 좀 때려서라도 뭔가 아이를 갖다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드는데요. 일단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권리로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일단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치 하에서 대전제 하에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일 손쉬운 방법은 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 177번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교육은 일반 국민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체들, 그러니까 관련 주체들이 있죠. 이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부모, 그리고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이쪽의 부모,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사,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말빨이 센 부모,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걸 갖다가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문제를 갖다가 줄이기를 종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부모 내지는 부가 있는 부모가 이걸 갖다가 주도하는 문제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참여 주체들이 결정권을 가져버리게 되면 교육적 목적의 해결이라든가 객관적인 해결은 사실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개념 잘 생각해 주세요. 이거 기본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때 다수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